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왜 이런 발표들을 연습을 하죠? 일단 저것도 사업 설명이잖아요. 네. 아메이 사업 설명. 어. 사업 설명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네.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할까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대충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 됐어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됐어, 너나 잘해. 대충 얼버무리고 한 것처럼이라고 표현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얼버무리신 걸 알 거고, 그러면 왜 얼버무리가 됐을까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왜 얼버무리가 됐을까예요? 많은 연습가. 머릿속에는 도는데 일단은 이 말하는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쏟아냈을 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거는 연습도. 알지 못한 거. 네. 알지 못하고 있는 그치, 거.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보는 행위를 안 해요. 우리가 정리정돈이라고 할 때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이제 군더더기를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돈에서는요, 알아보기 쉽게 분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류를 시켜놨을 때 상대방이 인지가 쉬워. 그리고 이제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시 거기에 내가 유머라든가 다른 걸 다시 넣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덮으려고 할 때와 시간 끌 때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덮으려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시간 끄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를 때는 그냥 심플하게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 날 신뢰를 해요. 그걸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날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웃음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거랑 웃음기가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무대에서 올라가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미소랑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1대1로 이야기할 때건 무대에서 이야기할 때건 목적은 상대방의 설득이에요. 그렇죠, 설득. 우리가 이제 아메이를 진행을 할 때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도 필요하긴 해요. 좋아. 그리고 컨택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해요. 좋아. 근데 기본적으로 아메이 마케팅은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아까 저거 먹어본 것처럼 그냥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사서 뭐 이렇게 가는 마케팅은 아니에요. 소비자 마케팅이야. 그럼 이제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거에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그냥 나만 잘 쓰면 되잖아. 라고 한다고요. 내가 쓰는데 무엇인가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나만 쓰면 되잖아. 나만 하면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의 기본 원동력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모이려면 사업자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마인드가 없으면 안 들어가진다고.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게 없으니까 마인드에 대한 거를 내가 스스로 개발을 안 해요. 내 능력을 개발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얻을 게 있다라고 느끼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득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 설득이 돼야 돼요. 지금 무엇으로 설득될까요? 호기심, 호기심, 그다음 지식, 호기심, 지식, 배움에 대한 갈망이나 갈망 있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배움에 대한 갈망을 있는 거는 일단 우리 공부할 때 기준으로 보면 똘이죠.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성.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지.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줘?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요? 눈빛과 눈빛과 말, 행동. 행동. 눈빛과 말투에서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법칙이라는 걸 보면 6가지를 이야기를 하긴 해요. 상호성, 의존성, 사회적 증거, 뭐 권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위는 어떻게 잡는 거죠? 권위의 법칙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나 존경해줘, 나 권위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게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권위 있는 사람하고 언행일치하고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언행일치가 돼야지 권위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언행일치도 되지 않는데. 권위는 내가 내세운다 잡혀진 게 아니고 주위 환경에서 존경도 그래. 아니 주위 환경에서 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게끔 해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이 달라야지. 존경도 그래, 존경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도 권위가 안 잡힌다고. 주위에서 만들어줘요.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권위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례로 당신 옆에 누가 인선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내세워서 나 잘났어 떠드는 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그럼 그렇지. 네,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사이비 종교도 마지막에는 그 권위 법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권위 법칙을 세우고 그 권위 법칙을 세움으로 해서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는 듯함이, 그러니까 이 권력층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권력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권력층이 우리가 이득을만을 위해서 지시하는 권력층이면 보스 조직인 거고, 지시하는 권력층이 아니라 봉사하는 권력층이 만들어지면, 계층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리더 조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하는 권력층이 아닌 봉사하는 권력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층계 안에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밑에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다시 리더, 권력 상위에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자세라든가 이런 걸 다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는 밑에 해야 돼요. 이게 권력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플래티늄이야, SP야, 플래티늄이야, PT야 라고 하면서 위에 이렇게 거들먹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하면은 순간에요. 나는 지금 권력의 위에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다 망가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권력의 위에 있냐고. 없어.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생겨요. 나는 그냥 파트너에게 봉사해 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거 하려고 내가 배운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권력의 위에 서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권력 위에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내려가서 권력 내 위에를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스폰서일 수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내 사업은 망가져요. 나는 어디에 있다? 권력의 최하위에 있다.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맨 밑에 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핀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라는 거. 그것도 그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권력의 최하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봉사라는 모습에서 사회적 증거가 또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있어도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드러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드러낼까예요? 살짝. 어떻게 증거를,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화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브랜딩의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했더니 이러면 될까? 안 돼요. 주위에서 그것도 똑같아요. 주위에서야. 주위에서 저 사람이 이랬어. 저 사람은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나와야 돼. 내가 자랑하는 순간 깨지는 거고. 네. 옆에서 자랑을 해줘야지. 내가 자랑하는 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입을 여는 순간에 다 깨져버린다고. 그거 안 와. 그러면은 내가 자랑을 안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방법.
내가 만약에 휴지를 치웠어. 나 휴지 치웠잖아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건 배워놔야 돼요. 배워놔야 돼요. 그냥 가령 이제 우리 건물에 아주머니 한 분의 계약 기간 종료하면은 그냥 자르라고 했어요. 바꾸라고. 안 보는 줄 아나 봐. 안 보는 줄 아나 봐.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기 한 것만 드러내고 싶어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속성이잖아. 그 건물에 CCTV 50개에다가 나는 전체를 다 돌고 있잖아요. 거기 내 회원들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티를 내네? 근데 시간도 안 지키네? 이러는 거 뻔히 다 알거든. 그래서 계약 기간 종료하자마자 그냥 자르라고 했어요.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내가 선행을 했다고 떠드는 순간에요. 그 사람의 선행은 묻혀버리고 그 사람의 악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평을 해야 돼요. 다른 청소하시는 분. 그냥 그분에 대한 평이 딱 이거예요. 아우, 말해 뭐해? 간섭할 게 없어. 알아 하잖아. 말해 뭐해? 이게 끝이야. 그 모든 게 함축돼 있어요, 거기에. 다른 분들이. 근데 그러면 또 저는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선행, 그 성경에 이런 말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게 나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세상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나랑 같이 있는 그 팀, 나랑 같이 있는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하면 아우 말해 뭐해 이런 평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빛부터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지인이 들어왔어. 나의 지인은 또 나를 모르겠냐고요. 아, 말해 뭐해. 그런데 그 팀 안에서도 아, 말해 뭐해. 그러면은요, 그냥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사람들하고 설득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내가 설득하려고 입을 열면 열수록 설득하려고 위에서 내려볼수록 사실은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모임도 안 되고 계속 찾지만 제가 이제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거죠. 건강에 관해서 물어보면 다 나오죠. 건강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물어보면 다 나와요. 저 지금 미팅 시간인 거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데도 계속 카톡 들어와가지고 미팅 중이다. 현수 씨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팅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계속 고민을 해봤죠. 내가 쓸데없이 똑똑했네? 내가 좀 멍청했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팀으로 묶는 거만 냈을 거예요. 근데 묶는 거와 동시에 쓸데없이 똑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시간을 내서 모여야 되냐 너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천에서 지금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너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나한테 물어보는 그 하나가 자기가 해다가 사고가 터져서 생긴 거야. 다행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 나뿐이 아니라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요, 사고가 터질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잡을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강의를 통한.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기회를 놓쳤을 때, 운 좋아서 기회 한 번 잡았을 때 그때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때만 얘기를 하는데 운 좋아서 기회가 한 번 잡히는 건 정말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요 사고가 터진다고요. 그럼 사고가 터졌을 때 그나마라도 물어보면 다행이죠.
근데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세대버리는 거라고. 묶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묶어 생기는 집단지성, 이거를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묶을까예요? 어떻게 해서 묶일까? 증거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증거. 자, 목욕탕에서 한 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썼으니까 알죠, 데모. 목욕탕에서 홀딱 벗고 데모를 했는지 옷을 다 입고 데모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홀딱 벗고 데모를 썼으니까 알았죠. 내가 밥 낚였어 그랬어. 자, 그것도 본인께서 그걸 안 써놨으면 그냥 일반 데모 했구나. 그걸 안 올렸으면 이 사람 뭐하지? 그죠? 근데 거기에 써놨어. 아, 홀딱 벗고도 데모를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에 뭐 반응을 뭐라고 한 거예요? 유머를 넣어버리는 거야, 다시. 그랬더니 혼자 낚였어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낚였어요. 계속 봤어 유비. 분명히 딴 사람들도 옷을 홀딱 벗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지도 몰라. 여보 나 내가 묻어갖고 내가 낚였어 내가 그랬어. 그쵸? 그것도 그 행동,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행동, 그리고 어떠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좋은 점, 나쁜 점, 이거를 행동과 텍스트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요, 사실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데, 이런 것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오고 그거를 자료화해서 다시 또 넘겨줘야 돼요. 그 자료 남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증거야, 증거. 우리 왜 그 교회 가면 간증하잖아요. 간증. 믿어요? 나 교회를 안 가봐서. 간증이 그 거의 고해성사에 가깝지. 그러니까 간증하는 자기가 거, 겪고 뭐 이렇게 신비로운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거야? 간증하는 거 믿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아, 교회도 안 나가고. 자, 일단 한국 문화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거야. 내가 여기가 다리가 조금 불편했어.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방 한번 왔다 갔는데 좀 편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를 해줘서 편한 건지 아니면 그날 운동을 해서 편한 건지 쉬어서 편한 건지 몰라. 자, 그런데 일단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편한 거야.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다 나았다고. 조금 편해진 거야. 다 나았다고. 그게 간증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 자, 나는 못 믿어요. 내 승질에는 진짜 못 믿어, 그런 거를. 아, 그 간증이 그런 거구나. 네. 우리 애가 아팠는데 목사님이 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이제 퇴원을 내일 모레 뭐 이런 거잖아. 그거. 네. 대박. 정신병이 치유됐다는. 내가 그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엄청나게 싫어하는 게 필요한 거 아세요? 가령 제가 아까 캡처해서 올린 거, 그거 단톡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단톡에 없는 사람들인데 3건 올려드렸죠. 3건, 한 건 앞에 거는 하도 막 쓸데없는 게 많아가지고 안 올린 거였고, 마지막 거 3건 올린 거예요. 그 3건이 전부 다 자기가 제품을 써봐서 좋아한 후기인 거야. 나한테 떠들어낸. 내가 떠들으라고도 안 했어요. 후기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간증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걸 간증을 나 같은 인간들이 싫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이비 종교 간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권위의 중심, 그러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총회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을 권위의 최고봉에 세워 놓음으로 해서 자기는 밑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하잖아. 이걸 왜 해요? 손대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도. 그래야 돈 되지. 그리고 그 나도가
한 명, 두 명 늘어나서 6명, 10명 되면 군단 군중 신. 예, 군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군중의 힘이 발휘하게 되겠잖아요. 아니 왜 돈이 돼야 돼? 종교잖아. 종교인데 그거는 종교는 다 돈이에요. 그러면은 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루바 거기 있는 것도 그렇고, 포라이프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써요. 실예를. 아메이만 그런 걸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왜 조용히 있어요? 그걸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안 오만이고. 본사에서 그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 막아요. 맞아. 집단지성이 들어가고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됐을 때 네. 그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더 크다고. 네. 비포 애프터도 막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 제품 후기. 자, 아밀 치약을 썼더니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아밀 치약을 썼더니 옛날보다 치아가 더 건강한 것 같아. 확실히 잇몸이 덜 시리네. 자, 이런 거 괜찮아. 냄새가 더 덜 나는 것 같아. 괜찮아. 아밀 치약을 썼더니 내가 잇몸이 부어가지고 빨개가지고 염증이 났는데 이 염증이 사라졌잖아. 이런 뭐예요? 치료. 네.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자, 염증이 날 리가 없잖아. 아니, 왜 날 리가 없어요? 날 리도 있어요. 잇몸에 자극이 안 생기고 양치가 잘 되다 보면, 그리고 마우스에서 소독도 잘 되다 보면 염증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치약의 용도가 아니잖아. 전화 드리겠습니다. 치약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치약의 목적은 뭐예요? 구강 청결, 구취 제거, 프라그 제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다른 일이 발생했잖아요. 아까 마우스 스프레이도 목적과 다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드러내버린다고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신고감이에요. 신고가 되면 그런 신고들에 대해서 커버를 안 해놨으면 글로벌 리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계속 막아. 그리고 그룹 할 때도 못해요. 그러면 그룹에서도 못하니까 없느냐? 얘는 무지 많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 제 머리 사진까지. 얼굴 피부까지 다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오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증거를 만들어서 그 증거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 증거 안에 집어넣는 게 이런 미팅이에요. 소규모의 미팅. 이 안에서 그냥 즐거운 거야. 마우스 스프레이가 입에만 썼더니 이랬는데 가령 우리 딸내미 기숙사에서 꼭 갖고 가잖아. 벌레 물린 피부에도 진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 두 개가 이제 파급이 되는 거예요. 파급이 되면서 같이 다양한 활용 범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딱 거기에요. 허가를 받은 거야. 광고 심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광고 심의법 이상한 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 지켜야지. 묶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묶어야 되는데 그 묶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되게 돼 있다고. 자, 비즈니스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수입이겠죠. 비즈니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수입이 늘어나고 이게 안정되고 지속되고 이게 최종 목적이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람 머릿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머릿수가 채워지려면 그들이 즐거워야 돼.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내려가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요. 별별 사람 다 있죠. 진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살이 나올 때까지 그냥 참는 게 나아요. 그러면 수입이 생겨요.
그저 일이나. 살이 많이 나왔지? 살이 아직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살이가 나오면 수립이 생겨요. 우리 이은하 사장님이 며칠 전에 나한테 얘기했던 거, 나한테 얘기했던 거. 어느 누구는 꼭 나와서 인사를 할 때